보험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려줘 보험의 김아리. 이슬비입니다. 아리 팀장님, 저희 고객분들 중에 중증 질환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산정특례 제도일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떤 혜택을 주는 제도인가요? 산정특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입니다.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 질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아주 중요한 제도죠. 오늘은 이 국가 산정특례 제도와 우리가 사적으로 준비를 하는 보험의 산정특례 특약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가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 범위부터 슬비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산정특례는 주로 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장기간 고액 치료가 필요한 질환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혜택은 급여 항목 본인 부담금 경감입니다. 예를 들어 암 환자는 등록일로부터 5년간 급여 진료비의 5%만 부담하게 되는 등 혜택이 매우 크죠. 그렇죠. 하지만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에 한정이 되고 환자가 직접 병원이나 공단에 등록 신청을 해야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을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이 국가 제도가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굳이 민간보험의 산정특례 특약까지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험사의 산정특례 특약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특약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의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주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이 대표적인 보상 대상입니다. 이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인 진단비와 달리 추가적으로 매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초 1회만 지급하고 소멸하는 일반 진단비와는 달리 해당 질환으로 산정특례에 재등록이 되거나 치료가 지속될 경우 연간 단위로 반복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발 위험이 높은 중증질환의 장기적인 치료비와 비급여 지출을 대비하는 데는 확실히 유리하겠네요. 특히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 산정특례의 경우 보장의 범위가 선천성이나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질환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하지만 이 특약에도 주의해야 할 제한 조건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의 경우 국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30일로 짧게 제한이 됩니다. 암처럼 5년이 아니죠. 게다가 특약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조건이 단순 진단이 아니라 진단 후 수술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약관에 명시된 특정 수술을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급여 치료 비용에 대비한 진단비 준비가 최우선적으로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후에 산정특례 진단비 가입 여부를 고려를 해봐야 한다는 거죠. 보험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반복 보장의 장점, 제한적인 지급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약 가입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재정 상태와 치료 계획에 따라 민간 산정특례 진단비 담보가입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는 국가 산정특례 제도가 급여 치료의 부담은 덜어주지만 민간 산정특례 특약은 비급여 의료비와 반복 보장을 위한 선택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짚어봤습니다. 특히 뇌 심장 질환은 적용 기간이 짧고 지급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줘 보험의 김아리 이슬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